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역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이죠. 이게 바로 지지율로 바뀝니다.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적 호기심을 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가 생중계되면서 한때 시청률이 오전인데도 10%였습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의 이 정치적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그때 김도읍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정치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방도를 생각한다는 취지였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봉사도 출마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조국 당시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걸 좀 어떻게 선처할 수 없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하는 아주 이게 민감한 부분을 공개를 하고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계속 신임을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것도 민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되면은 여권에서는 아무도 윤석열 총장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정치를 선언한 것과 같고 굉장히 정치적이다. 따라서 빨리 정치권에 들어와서 같이 한번 겨뤄보자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런 배경을 딛고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차기 말하자면은 대권 후보군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여기에 바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낙연 21.5%, 이재명 21.5% 똑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한 달보다 6.7%포인트가 높아져 가지고 17.2%가 됐습니다. 17.2%, 21.5, 21.5 거의 막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삼강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지지가 커졌다. 그 다음에 안철수 4.9, 한 달 전에는 6.5였습니다. 홍준표 4.7, 한 달 전에는 7.2.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이 빠진 만큼 윤석열 총장이 올라간 듯합니다. 오세훈 3.6, 황교안 3.3, 추미애 3.1,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 3.0, 김경수 재판받고 있는 2.2, 유승민 2.2, 주호영 1.5, 심상정 1.3, 김부겸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을 야권으로 분류를 할 경우에 이게 선호도 총합이죠. 선호도 합계를 내면 이렇습니다. 범여권 주자군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김경수, 심상정, 김부겸을 다 더하면은 50.6%, 그리고 범보수 또는 야권 주자군을 다 더하면은 40.4, 5대4의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대4. 5대4는 누가 7% 정도 가져오면은
역전되니까 이건 해볼만 하다 하는 구도가 된 겁니다. 윤석열 총장 덕분에 이 보수가 단결하면은 한번 2022년에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또 특이한 점은 이 민주당 지지 또는 이른바 진보층 진보층 속에서 이 이낙연, 이재명 선호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권 대통령 후보는 국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당원이라든지 또는 지지층에서 결정되니까 이낙연, 이재명 중에 누가 결정될지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1월, 지난 1월에는 그때 이 오마이뉴스 조사에 따르면은 이낙연 지지가 민주당 지지층 속에서 이낙연 선호가 63%, 이재명 7.9%였습니다. 이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차이가 좁혀져 가지고 7월에는 23.3%, 8월에는 14.3%로 줄어들더니 이번 10월 조사에서는 이낙연 선호 42.4, 이재명 35.1로 해가지고 7.3%포인트 차이로 좁혀들었으니까 똑같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아주 역동적인, 유동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대선 구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권에서도 1등 독주하고 있던 이낙연 씨가 흔들리고 있고, 야권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은 윤석열 다크호스가 등장해가지고 3강 구도로까지 치솟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권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이 모태 역할을 하는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선호도가 33%, 이낙연 31.6%나 됩니다. 6%로 이재명이 오히려 1.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을 보면은 이낙연 씨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지사, 국무총리,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단계적으로 그 경력을 쌓아왔고 상당히 좀 온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건한.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한마디도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좀 답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화제가 된 거는 이것도 영향을 줬을지 모르겠는데,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 그 추모문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비판적인 내용을 상당히 담아가지고 이게 과연 추모문이냐 하는 비판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호지명 거소를 참배해가지고 썼던 글과 대비가 됐습니다. 그때는 주성님 앞에서 너무 작아진다, 뭐 이런 아주 굴종적인 글을 남긴 것과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좀 비판적 추모라 그럴까요? 그게 대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드는 점에서는 이 돌출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씨가 역시 유서를 모으는 데는, 유서를 만드는 데는 이낙연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게 결국은 이 지지율로 전환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중민주사회에서 정치는 연예인과 비슷합니다. 이게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드라마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드라마 중에서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드라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와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낙연 씨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같은 사람이 이제
한때 대권 후보 지지율 1등을 기록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의 존재가 감이 사라진 것도 드라마를 만드는데 이분이 실패를 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중도층에서는 앞으로 이 중도층이 결국은 대권 향방을 결정하는데,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20.7, 이재명 20.5, 이낙연 20.4, 세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충청도 출신이므로 지역적으로는 비토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중도층에서는 완전히 지금 삼강구도가 정착된 느낌을 주고 있는 점이 대권 구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한국 정치는 늘 변수가 많습니다. 이게 좋은 뜻에서는 역동적이고, 어떻게 나쁜 점에서는 예측 불가능의 그런 사고를 칠 가능성도 많은데, 어찌되었든 윤석열이란 이 검찰총장의 존재가 참 흥미롭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이런 식으로 대권 후보로 만들어준 것은 문재인, 추미애 두 사람일 것입니다. 노무현 의원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988년 50 청문회 때 당시에 장세동 안기부장을 상대로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1989년 12월 31일 국회 청문회장에 나온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을 향해서 명패를 집어던진 이런 해프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데, 어쨌든 정권 세력이 총 공세를 펴고 있는데 텔레비전 생중계에서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임했다 하는 이 인상 하나가 이분의 앞으로 정치적 장래를 결정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